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립언론 프리덤 뉴스 이상로 대표님께서 부정선거가 우려되는 사실 보궐선거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 해야 돼, 해야 돼.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심한 뿌려놓은 구석구석 심어놓은 그리고 구석구석 그렇게 뭐랄까 관리해온 인원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소 투표자가 확 늘었답니다. 거소 투표자라는 건 뭐냐면 요데에 계시는 얼마나 늘었느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건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아마 그쪽은 파악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또 누가 투표를 하시는가 하면 주소가 불명한 사람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며칠 전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북쪽을 취득한 지 3년이 넘은 국적의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넘는 사람들도 서울시장 선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밝히는 숫자가 많이 벌어졌다. 오세호와 다른 후보의 차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숫자를 왜 그들이 거소 투표자의 수를 늘렸을까? 왜 그들이 갑자기 중국 동포에게 표를 달라고 할까? 그렇다고 왜 그들이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서울 사니까 투표하게 해달라고 하면 허락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전에 선 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들도 이게 이 수법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근데 이런 휴일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휴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투표, 사전투표 가릴 것 없이 많이 해야 한다. 본투표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본투표가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사전투표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자료를 냈어요. 카드 뉴스도 만들었는데 이번에 사전투표 강화법이 통과라고 얘기했는데 사전투표 강화법 알맹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내 사전투표, 즉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투표를 했는데 그것을 우편으로 받으면 그래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렇게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사흘 계속 오거든요.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쌓아두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CC 텔레비전을 다르라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은 6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관내 사전 투표를 보관하는 데에 CCTV를 달도록 법을 하고 얘기한 것은 국민의힘이 알면서도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위험성은 아직도 상존한다. 사전투표의 위험성이 아직도 상존하는가 하면 CCTV가 아니라 지난 4.15 총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국에 관내 사전투표를 보냈어요. 그러면 보낸 등기 우편수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등기 우편수가 딱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장을 보냈으면
우체국에 10,000장을 보냈는데 이쪽에서는 9,000장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에서 다 합치면. 정확하게 1,000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4.15 총선 때 전체적으로 3,000표 정도가 차이가 나요. 3,000표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거구는 더 받았고 어떤 선거구는 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000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우편 투표원 100여 명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편, 우리가 등기우편을 보려면 거기에 등기우편 번호가 있어요.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 등기우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정보 공개를 통해 그 100몇십만 건 되는 다 해서 전수조사, 그랬더니 막 수성팔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편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의 위험성, 첫째, 다시 말하듯이 사전투표를 보관하는데 선거관리위원들 사무실에 사비가 없다. 둘째로 우편투표가 엄청나게 더 들어왔거나 덜 들어왔다.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다. 세 번째, 이번 사전투표에 대한 특이한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빨리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빨리 접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선거법을 보니까 정당 참관인이 제대로만 하면 부정선거를 할 수. 그래서 지난 1월부터 국민의힘에 있는 주호영 대표 보고 사전투표 참관인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자. 근데 국민이 그래서 우리 심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까지 내려다가 최근에 신자유민주연합에서 서울시장 배영규 후보를 냈어요. 자, 저들이 허를 찔렀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속보를 말씀드리는데 신자유민주연합이라는 정당에서는 서울시 후보만 냈습니다. 배영규 후보만. 그런데 우리가 정당 참관인을 직접 충청 쪽에도 호남지방도 정당 참관인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당신들은 순천에 군의원 이거 후보를 안 냈으니까 못 받아주겠다 라고 우리가 행정법원에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전에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지방에서 대거 우편 투표를 통해서 선거의 후보를 찍는 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선거인 명부를 볼 수가 없어요. 선거인 명부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투표가 막 쏟아져 들어왔고 빠져나갔어요. 되는 건 뭐냐면 정당 참관인이 다 있으니까 숫자는 소개수가 곤란한데 저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 지역에서는 우리 편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저들도 그거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허를 찌른 겁니다. 우리가 정당 참관인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신청서를 냈더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갖고 안 돼. 왜? 당신들은 순천 쪽 이 호남 후보를 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즉각 행정소송을 걸어서 30분 전에 제 심리가 끝났습니다. 순천 선거관리위원회가 패소했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저쪽에 우리가 기차표 끊어놓고 벌써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이 우편 투표를 했는지도 세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허를 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전투표는 사실상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질 사전투표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첫째, 반복하지만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CCTV가 없다. 우리나라 우편투표의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다. 지난번 4.15 총선에 우리가 3,000표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합계가 3,000표라면 다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대거 올라올 수 있는 루트의 일부를 우리가 딱 이번에는
토를 찔렀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불안하지만 하긴 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밤을 새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를 짜서 지난번에 때는 서울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선거관리 직원들이 사전투표를 보관하고 있는 선거관리 직원들이 저녁에 퇴근했어요. 그걸 누가 지켰느냐? 저쪽 시민단체 사람들이 자기가 지켜줄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지켰다니까요. 밤에 불 켜고 경찰이 2번이나 출동했어요. 우리가 그걸 정보 공개를 위해서 그거 확인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 안 해줘요. 그런데 경찰이 2번 출동한 거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사전투표는 아주 해야 되지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